하하하하 반갑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제가 제가요 뭐 있냐면요. 뭐야 이거 방송창 왜 이래? 왜 마구마구 올라가지? 계속 꺼져 줄래? 나 얘기 좀 하게 꺼져 줄래 혹시? 부탁이야. 응? 응? 뭐야? 없어, 없어. 엥? 죄송해요. 꺼졌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거든요. 글, 에세이 작가님인데, 어, 밀리의 서재로 구독을 하면서 전자책들을 보면서 종이책을 안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는 밀리의 서재 구독할 때는 뭐 다 그렇지만,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이걸 다 사면 너무 비싸다. 중고책이어도 내가 한 달에 두 권만 읽어도 전자책이 훨씬 싸게 먹힌다. 그래서 가격을 제가 제일 많이 따지는 성격이어서 어, 가격이 효율의 맨 상단에 있거든요, 저는. 제일 첫 번째가 가격이거든요. 효율이라는 가성비라는 글자를 붙이려면. 그래서 종이책을 멀리 했는데 이번에 훈련소 다녀오면서 제 체크카드가 만기가 됐고 만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끊겼어요. 유튜브 그리고 밀리의 서재 넷플릭스는 알고 보니까 사실 전 제가 결제한 줄 알았는데 부모님 부모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니야. 아니 언제는 내가 결제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해주시고 계셨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통신사 할인이 있대요. 넷플릭스 통신사 할인이 있대. 그래서 그거 하신다고 내 거 끊고 그렇게 바꿨었나 봐. 라고 하니까 대충 기억이 났어. 네온님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 프리미엄, GPT, 윌리 서재, 그리고 어도비 이렇게 끊긴 거예요. 끊기니까 근데 끊기니까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은 없이 사라지고요. GPT도 없이 사라지고요. 윌리 서재도 없이 사라지고요. 어도비는 다시 결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편집자를 하려면 또 복귀하기 전에 또 뭐라 그래야지? 실전의 감을 찾아야 되니까. 음. 근데 나머지는 없이 사라져서 살다가 근데 제가 이번에 언제지? 방송 켜서 너무 읽고 싶은 책이 있다 했잖아요. 박여름 작가님의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를 기분이 너무 울적할 때 읽고 싶어서 밀리의 서재를 충동적으로 다시 구독할 뻔했어요. 밀리의 서재 가격이 올라서 12,000원이더라고요. 9,900원이었었는데 가격이 올랐어. 사실 지금도 12,000원 아니고 11,900원이야. 오늘 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를 잘 하지 않는 성격 탓에 새로운 물건들의 냄새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정말 너무 가끔 맡는 냄새여서 저 시청자분이 이 의자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이 의자 가죽 냄새도 저 좋아했어. 약간 새삥 가죽 냄새 있잖아. 얘는 중고책이에요, 근데. 얘는 중고책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새 책 냄새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저는 배송비 포함해서 얼마에 시켰냐면 10,000원에 시켰거든요. 딱 10,000원에. 근데 좀 미리 오려고 그러나? 배송비 빼고 15,000원이야. 3분의 1을 30% 세일해서 33% 세일해서 산 거죠. 중고인데 상태 되게 좋아요. 근데 5,000원 차이거든요. 이 책은 싼데 그냥 새 걸로 시킬 걸 그랬나? 이 책은 5,000원 차이밖에 안 나. 다른 많이 났던 것 같아. 5,000원 아꼈어. 뭐 33%면 큰데 5,000원은 투자할 만한데. 아무튼 오셨잖아. 다른 책도 찾아볼까? 얘는 차이가 많이 안 나네. 멀어지는 너를 보면 주변에 헌책방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 오늘 책 읽으려고 왔어요. 멀어지려 해. 그, 저 가끔 왕래가 있는 남성 스트리머 분 계시거든요. 뭐 가끔 연락이 와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친구를 안 사귀고, 그리고 와도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좀 오만하지만 저는 친구 컷이 높아서. 근데 약간 어쩌다 보니까 연락을 하게 돼서 추천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뭐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 또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말을 이렇게 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일 있냐고 하시길래 그게 뭐 좀 무거운 주제면 남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속내를 쉽게 막 비추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 이번에. 노래방을 가보라는 거야. 코인 노래방. 그러니까 활동적인 어 좀 외부적인 활동을 하래. 뭐랑 대학 축제랑 막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추천해 주시길래 코인 노래방은 추천해 주신 다음 날인가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노래 부르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요. 안 간지 진짜 오래됐거든. 한 2년 만에 가는 것 같아. 체감상 2년 만에 가서 그 전에도 막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서울에 아직 친구 딱 한 명 남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나랑 밥 먹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했던 이후로 아마 코인 노래방이 처음인데 재밌어요. 제가 어떤 노래 불렀는지도 옛날 생각하면서 짚어보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처음부터 읽을게요. 너무 신나서 먼저 좀 읽었거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 네. 눈이 높다고요? 쓸데없이 눈. 좋은 일이 오르고 그러나 보다. 박여름 에세이. 출판사는 히읗입니다. 제가 이, 이 책을 읽은 걸 유튜브에도 올리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찾아봤어요. 이야기 좀 더 하다가 읽을게요. 무슨 노래 불렀냐고요? 느린 심장박동, 셀프 메이드 오렌지, 홍연, 남자를 몰라, 있더라? 바코드, 8곡 불러서 다 기억날 만한데, 아,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또? 뭐였더라? 몇 개지? 홍연, 바코드, 느린 심장박동, 첫 곡이 남자를 몰라. 하나, 둘, 셋, 넷, 다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불렀어. 모르는 노래들도 있죠. 전혀 불렀다. 전혀. 다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다 기억이 안 나. 8곡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 히읗이라는 출판사에 연락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막 비즈니스 메일 이런 걸 제가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인스타를 가입을 했어요. 대학교를 안 다니게 되고 나서는 인스타가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동아리 활동하는데 인스타 계정을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어디 게시물 같이 내가 사진 동아리였거든요. 사진 찍은 거 같이 올리고 필요도 없었어. 나중에 다들 열심히 하지도 않더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스타 계정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는데 음, 만들어서 연락하니까 답장을 안 해줘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책을 읽으려면 출판사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읽어도 되겠냐 이렇게 연락을 보냈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보고 했는데 2번씩 보냈어. DM으로도 2번 보내고 이메일로도 2번 보내고.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은 거야. 북튜버라고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한 거면 사실 해도 되는 거거든? 왜냐면은 아니면은 저작권 문제로 내려갔을 테니까 뭐 나 혼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됐었지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 이 종이책 넘기는 소리. 프롤로그. 아, 살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을 많이 마주합니다. 민첩하게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약해지는 제가 싫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만의 극복법을 찾았거든요.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일이었다거나, 그 사람이 옳았다거나, 이별이 정답이었다거나, 미련 탓에 놓아주지 못하던 꿈까지. 물론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고, 그 시간은 쉽지 않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다 보면 그 아픔은 분명 걸음이 돼요. 이렇게 행복하려고 힘들었구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가슴 아플 만큼 사랑하시고 절절한 이별도 해보세요. 일이든 사람이든. 그 경험을 발판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인생에서 느리고 좋은 것들을 잘 가리고 골라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근사한 삶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후회도 남지 않을 만큼 사랑을 듬뿍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표현을 제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편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될 많은 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여름 드림. 챕터는 크게 네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셋, 둘, 하나. 양쪽 주먹을 꽉 쥐어봐요. 다른 건 아니고 힘을 내자는 의미인데요.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잘 달리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 홍계란 작가님 책 너무 오랜만에 읽고. 사랑은 가까이에. 여러 곳에서 소리가 나면 꼭 먼 곳의 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 곳에 귀를 먼저 기울이게 돼요. 듣고 있어.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봐. 하고요. 늘 하는 실수입니다. 희미한 소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바로 옆에서 나는 목소리를 못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나 봅니다. 내 얘기도 들어줘, 내 사랑도 알아주세요 하는 마음에 소리치지만 그 사람 자꾸만 먼 곳을 보는 것 같아서 나 여기 있어 하며 서러우시나 봅니다. 여름의 절정이네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잘 듣고 잘 보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좀 잘 읽어지는데? 나 아파요. 나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강한 쪽이지 않을까. 내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잘한 아픈 정도야 혼자 이겨내다가 너무 크게 다쳤을 땐 늘 이렇게 하고 싶다. 아파요. 나 지금 힘들어요. 위로해줘요. 단 너무 길게는 말고 간단하게. 극복은 나 혼자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 나를 아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요. 그냥 나름의 따뜻한 한마디로 내 등을 조금 밀어줘요. 그거면 돼요. 만약에 게임. 넌 누가 헤어지자고 하면 잡을 거야? 아니 왜 잡아? 아무리 좋아해도 참을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왜 잡냐?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난 여중 여고를 나왔다. 남학생이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 나이대 학생들의 관심사 중 가장 큰 건 무조건 이성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여전히 터무니없는 주제로 만약에 게임을 하는 습관은 아마도 이때 만들어진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둘은 저 말을 못 지켰다. 사랑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니까. 그래도 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마다 잡았다. 사랑받지 못할 때마다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돌아서기는 무슨,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가장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잡을 방법에 대한 얘기나 했다. 그러다 정말 혼자가 된 날은 같이 울었고, 사랑 참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며 웃음을 훔쳤다. 진정되고 나면 괜히 서로를 보며 멋쩍은 듯 웃었고, 너무 오래 쳐다본 탓에 슬퍼졌다며 또 엉엉 울었다.
그렇게 각자 몇 번의 연애를 지켜봐왔다. 상상만 해도 싫던 것들을 사랑해서 용서했다. 만나던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연고도 없는 타지살이를 결심했지만 그게 살면서 가장 외로운 기억이 되었을 때 후회한다며 애쓰는 그를 용서했다.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불필요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어떤 사람이 미워졌을 때도 정말 나쁜 의도의 속임수는 없었기에 용서했다. 그저 친구라 말하며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사실 그의 전 여자친구라는 걸 알았을 때 무너질 듯 울며 잡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용서했다. 친구와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그랬으니까.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사랑만으로는 지키기 힘든 관계가 되었음을 알지만 알면서도 용서한 건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작됐으니 끝까지 사랑해보고 싶어서 당신이 그걸 저버렸으니 결말을 내가 알지만 내 마음이 닿을 때까지 용서하고 싶어서 이별을 유예하는 것뿐이다.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모두 기회를 달라고 했고 나는 돌아갔다. 하지만 사랑을 몇 번 해봤다면 모를 사람은 없지. 이미 한 번 문제가 생긴 관계는 구멍난 풍선에 바람을 부는 꼴이라 언젠간 지쳐 다시 끝이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웠다. 나는 그 풍선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예쁘게 불고 싶었는데 나는 앞으로도 자주 눈을 감을 것 같다. 정말 싫지만 한 번에 돌아서는 건 못하겠다. 사랑해서 용서도 해봤으니 분명 필요한 경험을 한 거겠지. 싫어하던 것도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게 절대 아니다. 어쩌면 나의 용서는 사랑이라는 경계에서 마지막 전력 질주겠다. 하지만 바라건대 사랑해서 용서할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견뎌야 하는 일도 만들고 싶지 않다. 위기를 극복하는 연애도 멋있지만 애써서 이겨낼 위기 따위 내 사랑이 없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내가 가진 고집을 다 버릴 수 있지만 이게 그런 건 아니길. 나와 닮은 사람을 만나 순수한 사랑만으로 잘 굴러가는 눈앞의 풍경을 보며 대화하고 싶다. 사랑해서 용서할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대. 좋지 않아? 네. 이게 자기가 문장을 조금만 신경 써보고 잘 전달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글로써 전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래. 날 위한 선택.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일에 내가 최선이었다는 것은 그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일에 최선이었다는 것은 혹시나 그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적어도 내가 나의 노력을 알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일을 잘 헤쳐나갈 용기를 준다. 묵묵히 해온 노력이 쌓이면, 그리고 거기에 부끄러운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날이 올 것이다. 남들 눈에 조금 피곤해 보이더라도 지금처럼 살고 싶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다. 나를 사랑해서 어길 수 없는 나와의 약속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미뤄지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렇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랑한 사람이라 기다리는 거다. 사랑하니 너무 늦지 않길 바라는 거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늦지 않게 용서를 구하시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측 가능한 사랑. 오빠는 여자 사람 친구 문제 터치하면 나 안 볼 것 같아. 그런 사람이거든. 아는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남자친구에게 사이가 끈끈한 동기 모임이 있는데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질투가 나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워낙 본인의 기준과 의사가 확고한 사람이라 쉽게 얘기를 못 꺼내겠다고. 게다가 그 언니들 대학생활 내내 붙어 다닌 친구들이라 이래라 저래라 하게 눈치 보인다고. 그래도 잘 얘기해봐. 그동안 네 얘기 들으니까 네 입장에서 생각해줄 사람인 것 같던데? 불안해하는 동생을 달래야 하니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나도 확신은 없었다. 이별을 선택할 가능성... 에? 아 이거 다 읽었던 글인데. 아니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런가? 너무 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까? 근데 생각하기 좀 어려워. 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없어서 나는 방송하지 말라고 해도 방송 안 할 거야. 아, 소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내 방송에 가득할 때 그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있을 때 만약 여자친구가 있을 때 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면 물론 둘 다 잡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이유 같은 게 타당해야 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나는 글쎄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헤어지지? 상상으로 돌리고 있냐고요? 네네. 아니 오빠가 알겠대. 그 모임 이제 안 가도 된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대. 정말 마음 졸였는데. 우리가 혹시나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그 남자친구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얼마 전 둘 사이에 벌어진 다툼 때문이었다.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말싸움이 시작됐는데 집 안에 올 때까지 안 풀린 거다. 화가 나서 방 가운데 서 있는데 남자친구는 취한 와중에도 옷을 다 갈아입고 짐을 정리하고 아이고 죄송해요. 귀여운 고양이랍니다.
어디까지 읽었더라? 그 모습에 동생은 기가 찼다고 했다. 겨울 외투도 벗지 않은 채로 화를 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가오고 떠오른다. 얘기를 들어주며 묵묵히 겉옷을 벗겨줬다고. 벗긴 외투는 바로 옷걸이에 걸어 정리해주더라고. 이상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번 여자 사람 친구에 대한 문제에도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아.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단편적인 모습들만 전해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어서다. 귀엽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에요. 동생의 불안은 사라졌다. 본인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에 걱정이 돼서 자꾸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이 두렵고 속상하기만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졌다고 말한다. 막상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오빠는 언제나 자기가 먼저였다고. 이제는 내가 오빠에게 얼마나 커다란 존재인지 알 것 같다고. 정말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닐까? 내 앞에서만큼은 모든 기준이 예외가 되는 사람. 깍두기잖아, 깍두기. 깍두기 몰라요? 깍두기잖아. 이게 저는 다 읽고 얘기해야겠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불안한 일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싫다고 말하면 무작정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할 것 같고 날 두고 달아나지도 않을 것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좋다. 아, 그래서 제목이 예측 가능한 사랑이었네? 싫어하는 일은 애초에 피해가는 사람.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서운한 일이 생기면 날 안아주는 사람. 화가 난다고 손을 놓지 않는 사람. 아니, 화가 난다고 손을 왜 놔? 손을 잡고 대화를 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자존심 세우지 않고 언제나 그 따뜻한 품에 날 넣어주는 사람. 사랑해라고 말하면 넌 모르지. 내 사랑이 훨씬 큰데. 내가 더 사랑해라고 사랑을 배로 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뻔한 사랑 표현에도 거만해지지 않는 내가 되고 싶다. 오래오래 좋아하는, 잠깐 잘못 읽었다. 오래오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싶으니까. 잘못 안 읽었네? 잘못 안 읽었네? 아니, 오래오래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싶으니까. 아니, 문장이, 단어가 반복돼서 잘못 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깍두기라 그랬잖아. 그, 얼음땡이나 술래잡기나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약간 저희 몸으로 할 수 있는 민속놀이 있죠. 저는 외가 쪽에서 막내였고 되게 예쁨 받고 자랐거든요. 사촌 형, 사촌 누나가 4명씩 있나? 안 세보면 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누나 넷, 형 셋. 이렇게 있네. 맞나? 다 살아있나? 애들이 요즘 형 누나들이 얼굴을 안 비출 때도 있어가지고 까먹었네. 근데 7명이야, 7명. 많지 그래도? 많죠. 어울려 놀 때면 저를 깍두기 시켜주는 거예요. 규칙, 그니까 같이 어울려 논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규칙을 다 안 지켜도 되는 거지. 아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찜 하면은 저기 되고 얼음 하면은 얼음 되고 깍두기라 부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한테 깍두기예요. 저만의 깍두기인 거죠. 하나만 더 읽고 가야겠다. 잊힌 것들. 한두 살 더 나이를 먹었다고 요즘은 지나간 시절이 자주 떠오른다. 예전에는
과거에 아쉬움이 많은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래서 겪기 전에 다 안다는 듯 말하는 건 위험하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한동안, 에이, 한동안 잊고 살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간다. 그리운 걸까? 사실은 보고 싶으면서 외면하는 걸까? 나도 모르게 버리지 못하고 꼭꼭 숨겨둔 걸까? 혹시나 내가 좋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올라오라고 손에 힘을 약간 빼고 눌러 담은 기억인 걸까? 그중 몇 명은 사무칠 정도로 그립다. 너무 미안해서거나 고마워서겠다. 너무 미안하거나 고마우면 사무칠 정도로 그립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연락해도 될까? 그때 행복했다고? 좋았다고? 음,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쿨해질 수가 있나? 시간이 지났다고? 아, 물론 시간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지만 그럴 수가 있겠다. 응, 있을 것 같아. 그때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왜 어른들이 술만 마시면 자꾸만 아주 옛날에 멀어진 사람과의 일을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좋지. 작가님의 가치관이나. 작가님의 빅데이터가 담긴. 여기까지 읽어야겠다. 아껴 읽어야겠어. 벌써 10분의 1 읽은 것 같아. 아니야, 10분의 1 아니야. 260페이지 있으니까 30페이지 읽었거든. 13분의 1 읽었다. 13분의 1이나 읽었어. 아니네. 13분의 1 아니야. 9분의 1이라고. 26페이지, 260페이지.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자, 종종 펴서 읽어야겠다.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